세계적인 컴퓨터, 프린터 제조사인 HP는 지난달 최대 10%의 인력 감축에 들어갔습니다. 1월에서 11월까지 미국 기업들이 발표한 해고 규모는 117만 건으로 1년 전보다 54% 급증했습니다. 이렇듯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에 따른 고용 약화 우려가 현실화한 가운데 2주 이상 실업수당을 청구한 미국인이 약 190만 명으로 늘었습니다. 지난 6일 기준 2주 이상 실업수당 청구 건수는 189만 7천 건으로 한 주 전보다 6만 7천 건 증가했습니다. 이는 2021년 말 이후 가장 높은 수준에 해당하는 데다 시장에서 고용 침체의 심리적 마지노선으로 보는 200만 명에 근접한 수치. 이런 가운데 미국의 지난달 소비자 물가 상승 지수 CPI는 1년 전보다 2.7% 올라 전문가 예상치를 밑돌며 둔화세를 보였습니다. 이에 캐롤라인 레빗 백악관 대변인은 인플레이션이 예상보다 훨씬 낮게 나타났다며 바이든 행정부 때와는 다르다고 강조했습니다. 케빈 애시 백악관 국가경제위원장도 트럼프 대통령의 경제 정책이 달걀 등의 가격을 잡는 데 성공했다고 주장했습니다. It's a Trump economy now. Our policies are changing people's lives. But when are we going to be able to point to numbers and say that we fixed the problem, we filled the hole that Biden dug? That'll depend on what things. 하지만 경제 전문가들은 예상보다 낮게 나온 물가 상승률은 고용이 약화하면서 소비가 위축돼 경기가 둔화하고 있음을 의미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투자은행 레이먼드 제임스는 CPI의 안정세는 연방정부의 일시 업무 정지와 관련한 왜곡일 수 있어 내년 봄은 돼야 물가 안정 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뉴욕에서 YTN 이승윤입니다. 결연한 표정으로 대국민 연설에 나선 트럼프 대통령이 무엇보다 강조한 건 경제 성과였습니다. 18분 동안 이어진 연설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조 바이든 대통령으로부터 물려받은 엉망이 된 나라를 취임 11개월 만에 세계에서 가장 잘 나가는 나라로 만들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내년 봄 사상 최대 규모의 세금 환급을 받게 될 거라며 엄청난 경제 붐을 경험할 거라고 말했습니다. Inflation has stopped. Wages are up. Prices are down. Our nation is strong. We're poised for an economic boom the likes of which the world has never seen. 외교에 있어서도 취임 10개월 만에 8개의 전쟁을 끝냈고 가자 전쟁을 종식시켜 3,000년 만에 중동의 평화를 가져왔다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관세 정책으로 18조 달러, 사상 최대 규모의 투자를 유치했다며 막대한 관세 수익을 군인에게 돌리겠다고 말했습니다. 크리스마스 전에 145만 명의 군인에게 1인당 1,776달러, 약 262만 원을 지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In honor of our nation's founding in 1776, we are sending every soldier 1,776. Nobody deserves it more than our military. 연방준비제도 차기 의장도 곧 발표할 것이라면서 금리를 대폭 낮춰야 한다고 믿는 인물이 될 거라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대국민 연설은 고물가 우려 속 지지율이 역대 최저치로 떨어지면서 국정 동력을 되살리기 위한 행보로 보입니다. 내년 11월 중간선거를 앞두고 지지층을 결집하고 경제에 대한 잔밋빛 전망과 대규모 세금 환급으로 민심 달래기에 나선 것으로 풀이됩니다. 워싱턴에서 YTN 홍상입니다. 미국 민주당이 추진해온 건강보험 개혁법 오바마 케어 보조금 연장 법안이 하원 본회의 표결 절차를 밟게 됐습니다. 공화당 소속 연방하원 의원 4명이 민주당이 제출한 심사 배제 청원에 서명하면서 상임위원회 심사 없이 본회의 표결에 올라갈 수 있게 된 겁니다. 당론을 거부한 브라이언 피츠패트릭, 롭 브레스너헌 주니어, 라이언 맥켄지, 마이클 롤러 의원은 모두 중도 성향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피츠패트릭 의원은 더 나쁜 건 아무것도 하지 않고 낭떠러지로 가는 거라며 표결 찬성 이유를 밝혔습니다. We did not have a meeting of the minds of something that for us is very, very time sensitive and very existential for people that we care about, people that need help. 공화당 지도부의 장악력이 약해졌다는 평가가 나왔지만 마이크 존슨 하원 의장은 통제권을 잃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We have the smallest
majority in U.S. history. Okay? These are not normal times. 공화당의 분열에 민주당은 반색했습니다. I think we've got a chance, and that's what all we've been asking for is to give us a chance to vote on a bill that protects more families from these outrageous health insurance premiums. 하원 의원 과반인 218명이 서명에 나서면서 오바마 케어 보조금 연장안에 하원 본회의 표결이 가능해졌지만 올해 말로 다가온 보조금 종료는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공화당 소속인 마이크 존슨 하원 의장이 동의하지 않으면 내년 1월에야 표결을 할 수 있고 하원에서 보조금 연장 법안이 통과되더라도 상원에서 저지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입니다. 오바마 케어 보조금 연장이 부결될 경우 내년부터 미국인들의 보험료 부담도 더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내년 11월 중간선거를 앞두고 민주당의 공세도 거세질 전망입니다. 워싱턴에서 YTN 홍상입니다. 미 대중문화 월간지 베니티 페어는 지난 1년간 수지 와이즈 비서실장과 10번 이상 인터뷰했다며 기사를 공개했습니다. 그런데 내용이 말 그대로 폭탄 발언 수준입니다. 와이즈 실장은 트럼프 대통령을 향해 알코올 중독자의 성격을 가졌다며 자신이 할 수 없는 일은 없다는 시각으로 행동한다고 말했습니다. JD 벤스 부통령은 10년간 음모론자였던 인물이라고 신랄하게 비판했고 일론 머스크 테슬라 CEO는 케타민 중독자라며 천재들이 그렇듯 이상한 사람이라고 평가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정적들에 대한 기소는 일종의 정치적 보복이라는 점을 인정하면서 베네수엘라 마약 의심 선박 공습도 마두로 대통령이 항복할 때까지 계속될 거라고 말했습니다. 또 상호 관세 정책에 대해 트럼프 대통령과 엄청난 의견 불일치가 있었다며 예상보다 훨씬 고통스러웠다고도 털어놨습니다. 하지만 인터뷰가 공개되자 와이스 실장은 즉각 자신의 발언이 맥락에서 벗어나 인용됐다며 악의적으로 조작된 기사라고 반박했습니다. 음모론자라는 비판을 받은 벤스 부통령도 와이스 실장을 옹호했습니다. And Susie Wiles, we have our disagreements. We agree on much more than we disagree, but I've never seen her be disloyal to the President of the United States, and that makes her the best White House Chief of Staff that I think the President could ask for. 트럼프 대통령 역시 자신이 술을 마시지 않아 다행이지 만약 마셨다면 알코올 중독자가 됐을 가능성이 크다며 대수롭지 않다는 반응으로 상황을 무마했습니다. 하지만 CNN은 인터뷰 내용이 공개된 후 백악관 보좌진과 트럼프 대통령의 측근들이 와이스 실장의 가차없는 평가에 충격과 혼란에 빠졌다고 전했습니다. YTN 박영진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집권 1년도 채 되지 않아 조기 레임덕 국면에 접어든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경제정책에 대한 지지율 하락과 잇단 선거 패배, 중간선거 전망에 대한 트럼프 대통령 본인의 비관적 인식이 맞물리며 민심 이반 조짐이 뚜렷해지고 있다는 평가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2일 월스트리트 저널과의 인터뷰에서 자신의 경제 성과를 두고 역사상 가장 위대한 경제를 만들어냈다고 자평하면서도 관세 정책과 대규모 투자 성과가 유권자 지지로 이어질지는 확신하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내년 11월 중간선거와 관련해 통계적으로 이기기 매우 어렵다며 낙관론을 경계하는 모습도 보였습니다. 실제 여론은 악화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지난 4일에서 8일 AP통신과 시카고대 여론연구센터가 미 전역 성인 남녀 1,146명을 상대로 실시해 11일 공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의 경제 운용을 지지한다는 응답은 31%에 그쳤습니다. 이는 지난 3월 조사보다 큰 폭으로 하락한 수치로 AP와 시카고대 여론연구센터 기준 트럼프 1, 2기 행정부를 통틀어 최저치입니다. 정치 지형에서도 이상 신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공화당은 최근 플로리다주 마이애미 시장 선거와 조지아주 주하원 보궐선거 120일 선거구에서 모두 패배했는데 두 지역 모두 공화당 강세 지역으로 분류되던 곳이었습니다. 워싱턴 포스트 WP는 이러한 흐름이 트럼프 대통령 재선의 핵심 지지층이었던 유색 인종 유권자들 사이에서 두드러지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전문가들은 민심 이반의 배경으로 트럼프 대통령 특유의 고위험 고수익 중심 경제 정책을 지목합니다. 전방위 관세 압박, 동맹국을 상대로 한 투자 요구, 장기화된 연방정부 셧다운, 대규모 AI 투자 등은 모두 모 아니면 도식 정책이라는 평가입니다. 최근 작가 킬라 스캐너는 이를 두고 트럼프의 카지노 경제란 글을 뉴욕타임스에 기고했습니다. 스캐너는 트럼프 경제는 다른 사람의 돈으로 미래의 내기를 건다며 이 경제의 특징은 거품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여기에 트럼프 경제의 핵심 축인 관세 정책은 미 연방대법원의 위헌 여부 판단을 앞두고 있어 향후 변수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위헌 결정이 내려질 경우 관세 중심의 경제 운용이 흔들리는 것은 물론 천문학적인 환급금 부담으로 미국 재정에도 큰 타격이 불가피할 것이란 전망이 나옵니다.